최근 KB증권에서 나온 엔터산업 리포트, 이거 아주 흥미롭더군요. 대부분은 이 빼곡한 숫자들 속에서 그냥 단기 주가 전망만 보시죠. 근데요, 20년 넘게 데이터 패턴만 들여다본 제 눈에는 그 숫자들 너머에 어떤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보입니다. 오늘 그 숨겨진 흐름을 한번 같이 제대로 짚어보시죠. 자, 시작하죠.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은 온통 BTS의 기환, 여기에만 쏠려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제일 큰 변수를 딱 걷어내고도 이 시스템이 과연 돌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BTS 효과를 싹 빼고 봤을 때 엔터 산업의 기초 체력, 이 펀더멘털이 얼마나 단단할까?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케이, 그럼 먼저 숲부터 보겠습니다. 이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시장, 즉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는 조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글로벌 음악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운동장 자체가 2025년 45조에서 2030년에는 60조 원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건 뭐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고요. 스트리밍 같은 소비 습관의 변화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판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한국 엔터사들의 점유율이 지금 5.5%에서 6.1%로 더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파이가 커지는데 내 몫의 조각까지 더 커진다.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림이죠. 그럼 도대체 이 성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시장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죠. 시장 평균을 뛰어넘는 수익률,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는 진짜 엔진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리포트는 딱 세 가지의 핵심 엔진을 지목합니다. 바로 IP 수익화, 체계적인 히트 공장 시스템, 그리고 막강해진 협상력.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 즉 경제적 해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엔진, IP 수익화의 잠재력을 한번 보시죠. 이거 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연간 60조 원에 달하는 저 거대한 스포츠 굿즈 시장에 비하면 우리 엔터사들의 MD 시장은 이제 겨우 2조 원 수준이에요. 이건 다시 말해서 앞으로 먹을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바로 히트 팩토리 모델입니다. 서구의 음반사들이 이미 성공한 아티스트를 비싼 돈 주고 사오는 일종의 M&A 모델이라면 우리는 원석 같은 연습생을 발굴해서 아예 IP 자체를 제조하죠. 물론 초기 리스크는 크지만 한번 터지면 그 수익을 전부 독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압도적인 수익성의 비밀이죠.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논리를 실제 기업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방금 설명드린 이 성장 공식들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기업, 리포트가 최선호주, 즉 탑픽으로 꼽은 하이브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가 하이브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압도적인 핵심 IP BTS의 컴백이 있고요. 둘째, 캐치아이 같은 차세대 IP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바로 가치사슬 내재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가치사슬 내재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유통부터 MD, 판매, 플랫폼 운영까지 남한테 안 맡기고 전부 다 직접 챙긴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엄청나죠. 하지만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2조 원. 이게 BTS가 컴백, 월드 투어 한 번으로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최소 매출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1년 전차 매출을 그냥 투어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숫자 2조가 하이브 주가에 어떤 무게감을 가질지 감이 오시나요?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그럼 이제 실제 투자 관점의 숫자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리포트의 가치 평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BTS라는 강력한 IP와 가치사슬 내재화 덕분에 하이브는 42%가 넘는 뚜렷한 상승 여력을 보여줍니다.
JYP나 SM도 신규 IP의 성공 가능성 덕분에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각 회사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긍정적입니다. 시장 파이는 커지고 그 안에서 한국 기업들의 조각은 더 커진다. 이 강력한 이중 성장 엔진이 여전히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논리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요. 모든 전략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잠재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엔터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사람이죠.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핵심 아티스트의 계약 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딱 터지면 주가는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버립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즉 변동성,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산업에 투자할 때 감수해야 할 비용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티스트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예측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고 대응할지 그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엔터주 투자의 핵심입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 항상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무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데이터는요, 거대한 성장의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해변에서 지켜만 볼 것인지 말이죠.